오늘은 곧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 울트라를 가져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 31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돼요. 출시 전에 이런저런 루머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실제로 그 루머가 사실인 것도 많아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실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역시 기존처럼 3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됐어요. 갤럭시 S24, S24 플러스, 그리고 S24 울트라까지 있는데 갤럭시 S24와 24 플러스는 S펜이 없는 일반적인 다형 스마트폰 형태고 울트라는 노트 디자인을 계승해서 계속 다듬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번엔 울트라와 나머지 모델들의 차이가 기존보다 더 크기도 하고 울트라 모델에 이런저런 특징도 많아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개봉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구성품은 뭐 큰 의미 없죠. 간단 사용 설명서, USB-C to-C 케이블, 유심 제거 핀까지 전부예요. 갤럭시 S24 울트라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256기가는 전작보다 99,000원 정도 올랐고 512는 121,000원 정도 올랐고 1테라는 165,000원이 올랐는데 이런 가격들 보면 이제 약간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그렇고요. 일단 자세히 보기 전에 전원 켜고 세팅하고 올게요. 세팅 다 했고 전면부터 보면 6.8인치 최대 26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는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는 코닝 고릴라 글라스 아머라는 제품인데 이건 울트라에만 탑재됐고 나머지는 빅터스2가 탑재됐어요. 기본적인 내구성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사 방지 코팅을 해서 유리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상당히 줄었다고 해요. 오른쪽이 갤럭시 S23 울트라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화면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나중에 제대로 다른 제품이랑 써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보호필름이 없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검은 화면 나오면 거기로 보이는 제 얼굴 보고 막 놀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화면이 드디어 플랫해졌어요.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겠지만 엣지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강화율이나 필름 같은 거 붙이기도 어렵고 충격에 약하고 디자인도 별로고 등등 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엣지가 없어지니까 그냥 봐도 확실히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측면 프레임에 티타늄을 적용했어요.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는데 티타늄 자체는 가볍고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내구성도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재질인데 이 티타늄은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됐어요. 아이폰이랑 살짝 같이 보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에요. 갤럭시 티타늄은 헤어라인이 없어서 오히려 애플워치 울트라랑 비슷한 느낌이고 이 색 자체도 대충 보면 비슷하지만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내추럴 티타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울트라 티타늄 그레이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뒷면엔 4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메인이 되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있고 1200만 화소 광각, 그리고 1000만 화소 3배 망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화소 5배 망원까지 있는데 전작이랑 달라진 게 있죠. 1000만 화소 10배 줌이 5000만 화소 5배 줌으로 변경됐어요. 센서도 조금 달라졌고 AP에서 보정해주는 것도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물리적인 배율이 줄어들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5배랑 10배랑 어떤 렌즈 사용 빈도가 더 높냐라고 하면 저는 5배예요. 작년에 S20 울트라 사용할 때 10배 줌은 리뷰할 때 빼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용할 때 5배 줌은 되게 잘 사용했어요. 활용도가 많고 기존에 없었던 화각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5배 줌을 더 선호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영역이고 어떤 사진의 구도를 좋아하는지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S23 울트라랑 100배 줌 비교도 나중에 살짝 해볼게요. 갤럭시 S22 시리즈 GOS 사태 이후 갤럭시 S23에 칼을 갈았었어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하면서 지금까지도 딱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 됐죠. 정말 문제도 없었고 성능도 좋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 모델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구성이 조금 다른데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들어갔고 나머지 두 모델에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갔어요.
이 같은 제조사의 한 세대 이전 AP라면 그래도 이상하지라도 않을 텐데 아예 다른 AP가 들어가 버리니까 울트라 몰빵이냐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엑시노스가 물론 걱정스러운 건 맞지만 실제로 까봐야 알겠죠. 이 다음에 바로 갤럭시 S24 언박싱을 할 예정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간단한 벤치부터 돌려볼게요. 뒷벤치 6 돌려보니까 싱글 2226점, 멀티 7003점이 나오고 옆에 갤럭시 S23 울트라랑 이 정도 차이 보여줘요. 그리고 3D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볼게요. 점수 차이는 이 정도 나왔고 안정성도 이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대충 봐도 훌륭하고 안정성도 괜찮아요. 쿨링을 담당하는 베이퍼 챔버의 크기가 많이 커졌는데 그 덕분에 스로틀링도 크게 오지 않고요.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4나노 공정이고 애플이 3나노 공정으로 만든 A17 프로를 보면 다음 세대의 AP 성능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램은 12기가가 들어갔는데 이번 S24 라인업에는 일반 모델인 S24만 8기가 램이고 나머지 두 모델은 12기가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뭐 아무리 뭐라 해도 램은 다다익선이 맞는 거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모델까지는 12기가라는 건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5000mAh가 들어갔고 유선 충전 속도는 최고 45W, 무선은 15W, 그리고 역 무선 충전도 4.5W까지 가능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지금 무선 충전 규격인 치가 치2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미 몇몇 제조사에는 치2 무선 충전기들을 선보이고 하는데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전부 치2를 지원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AI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번역이나 문서 수정, 사진 편집 등의 기능을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물론 미리 언어팩 다운 받아두면 다른 것도 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고 요즘 와이파이 없는 곳 찾는 게 더 어렵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로 AI 성능도 더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요. 특히 저는 통화하면서 바로 번역해주는 게 좋아 보였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호텔이나 식당 예약 전화로 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기능은 울트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S24 모델 전부 사용 가능하고 추후 이전 제품들도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갤럭시 S24 울트라 티타늄 그레이를 개봉해봤어요. 개인적인 취향을 약간 말씀드려보면 사실 저는 울트라 모델의 생김새나 그런 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 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플랫해져서 그런가 아니면 티타늄을 끼얹어서 그런가 아니면 색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제 첫인상은 그렇고 이 부분은 당연히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갤럭시 S24 코발트 바이올렛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